그 이제 제가 약사님 책 보고 이번에 놀랐던 게 이 변비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뭐 사과나 물 뭐 이렇게 자연의 식품으로 먹으면 것도 좋지만 이게 뭐 사실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난 것 같기도 하니까 약을 쓰잖아요 보통. 네. 근데 책에 보니까 이 변비 약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변비약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성 하제, 변비약을 하제라 그래 내리 이제 네. 아래 하자. 네. 자극성 하제는 비사코딜, 대황센나와 같이 자극적인 변비약인데요. 요즘에 TV 매체에 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변비약 좋다 막 춤추는 거 이게 네. 전부 다 자극성 하제입니다. 아, 네. 저녁에 한 개 내지 두 개 먹으면 아침에 변을 보기 쉽죠. 오. 굉장히 잘 듣죠. 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약국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변비약을 사러 왔는데 5알 드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하는 거. 아. 어우, 5알 드시면 어떡해요. 저 같은 경우 한 개만 먹어도 너무 배가 아파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한 개 내지 두 개인데 안 듣는데요.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스스로 변 보는 능력을 이렇게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잘 됐지만 아주 심할 때는 어쩌다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장을 자극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삼투성 하제. 그러니까 삼투성 하제는 삼투압의 원리로 변을 보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마그밀이라고 하는 상품이 바로 삼투성 하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그밀은 처방으로도 나오고 네. 또 일반으로도 살 수 있어요. 사라 마그네슘 MgO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마그네슘은 물을 막 끌어당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요걸 먹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쥐가 났을 때 먹는 그 마그네슘하고는 좀 틀려요. 그 영양소 마그네슘 말고 사라 마그네슘은 장의 수분을 많이 끌어당겨서 장 내에 홍수를 일으켜서 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값도 싸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는 분들이 많은데 장에 홍수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네. 장내 미네랄의 불균형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변비약은 팽창성 하제인데요. 팽창성 하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섬유질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이런 팽창성 하제를 먹으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차전자피예요. 차전자가 뭐냐면 질경이 아시죠? 이 바닥에 많이 네. 막 밟아도 나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니는 그 길 옆에 잘한다. 그래서 차전자라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아. 억세게 전체가 네. 밟아도 옆에 나는 게 차전자. 그래서 이게 질경이 질기다. 네. 이거의 씨의 껍질, 질경이 씨가 아주 작은데 그게 차전자 피 그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유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가능하면 유기농 이 차전자피를 먹으면 이 차전자피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요. 네. 자기 몸무게의 네. 40 내지 50배의 물을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다공성 입자예요. 물을 막 엄청 흡수하기 때문에 이 차전자피를 먹게 되면 꼭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더운 물하고 먹으면 막 팽창하거든요. 네. 찬물하고 이 차전자피를 공복에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까지 두 번 이렇게 먹게 되면 여기에 물을 흡착하면서 팽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섬유질이잖아요. 섬유질이니까 장 내벽을 싹 청소해. 청소해가지고 변의 부피를 만들어서 싹 내보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약국에도 변비가 도대체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변비약 먹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B 플러스 유산균이라고 변비에 더 좋은 유산균주가 있어요. 네, 네. 그거 두 알 하고요. 네. 차전자피를 드려요. 처음에 하루 2개 드셔라. 네. 그 물하고 충분히 먹게 되면은 요거는 제가 먹었더니 작용 시간이 한 7시간, 10몇 시간 먹자마자 바로 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먹은 지 2, 3일 정도 되면은 변이 나와서 굵은 바나나 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에도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장의 용종은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만 개실은 안으로 함몰된 거잖아요. 함몰된 거에 변이 끼면 그게 개실염이 돼서 배관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전자피 섬유소를 먹으면 이 개실을 싹 청소해서 네. 그것뿐만 아니고 대장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 있잖아요. 쓸개즙을 통해서 간의 어떤 독성 물질이 대장으로 나와서 변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까지 싹 청소해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90세 다 돼 가시는데 변비가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장이 이렇게 늘어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변이 너무 단단하니까 어쩌다 변을 보면 또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또 그걸 뚫으라고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이 차전자피를 드리니까 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고 와.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머니께 매일 아침마다 요거 딱 물하고 드시라고. 오. 그러니까 변을 잘 보세요. 오. 그 요거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서 또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전자피는 뭐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 이런 거는 그럼 없겠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SIBO증이 있는 사람, 네, 네. 이제 이 차전자피도 포도맵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은 오히려 가스가 찰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물을 안 먹고 차전자피만 먹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서 변을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먹다가 팽창하면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팽창성이 엄청난가 봐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 장 속에 들어가서 팽창해야 되니까. 네. 약사님께서도 암 환자분들 많이 보시죠? 네. 약사님께서는 암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암이라는 것은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암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염증에 대한 뭐 책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 염증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염증은 크게 급성 대량 염증이 있고요. 네. 만성 미세 염증이 있습니다. 네. 급성 염증은 뭐냐면 손을 비어서 피가 난다. 네. 또 사고가 나서 피가 막 추출난다. 이랬을 때 우리 몸에서는 요거를 염증을 대응해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그쵸. 일어나요. 네. 요게 염증이에요. 그래서 다치면은 열이 나고 붓고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왜 붓고 아프고 통증이 있냐면은 면역 세포가 가동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콧물 재채기 막 나오죠. 요게 뭐냐면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막 분비해. 그래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이 콧물을 내므로써 이게 씻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구나. 재채기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비만 세포는 면역 세포를 불러지 자기가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비만 세포가 막 씻어내면서 면역 세포 빨리 와 누구를 부르냐면 호중구를 불러요. 호중구가 와서 막 바이러스를 잡아먹어. 네. 그런데 이제 많아지죠. 네. 호중구는 수명이 짧은 게 한 5시간 반 정도면 죽어버려. 오. 그럼 호중구의 시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잡아먹으면서 우리 몸을 청소하는 거.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죠. 요걸 청소하는 게 대식세포.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대식세포. 그걸 마크로파지라 그래요. 네. 대식세포가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대식세포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거든요. 네. 1번이 잡아먹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2번이 나중에는 복구시켜. 이렇게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피가 났다 그러면은 네. 마크로파지 1번이 나와서 막 잡아먹은 다음에 2번이 나와서 싹 복구하면 상처가 딱 아무는 거예요. 이 급성 대량 염증은 우리 몸에 이로운 염증이기 때문에 착한 염증이다. 단시간 내에 끝난다. 네. 이제 미세 만성 염증은 꾸준하게 염증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장내 부패근이 계속 장내 부패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맞아서 대식세포가 잡아먹어도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이 대식세포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올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빨리 한 군데서 딱 이겨버리면 전쟁이 끝나는데 안 끝나죠. 네. 왜냐면은 서로가 팽팽하든지 한쪽이 강력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만성 미세염증이다. 그러면은 내가 총을 쏘면은 적군도 죽지만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만성 미세염증이야. 이게 오래되면은 잘못하면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성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3가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위에 있는 이 헬리코박터균이 네. 완치가 좀 어려워요. 약을 먹어도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내 위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요거를 맞아서 마크로파지가 갔다가 근데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가 변성이 일어나요. 세포가 증식하든지 비대해진다든지 위축한다든지 잘못하면 화생. 화생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장상피가 이제 위축성 위험을 회복하는 과정에 다시 위가 장처럼 이렇게 올록볼록한 것게 이 세포 조직이 변하면 잘못하면 이 형성에 대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 암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그 다음에
장내 부패균.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치주염. 저도 이제 노인들이 많은 그런 약국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거의 치아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도 네. 이 잇몸은 내 몸의 컨디션만 안 좋으면 염증이 또 생겨요. 젊은 사람도 피곤하면 잇몸이 피가 나거나 붓고 아프거든요. 이 치주염을 오래 놔두게 되면 아마 치주염이 뇌졸중도 일으키고 심근염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주염 속에 있는 긴기발리스균, 뮤탄스균이라고 대표적인 균인데요. 이 균이 잇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은 이 균이 몸에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은 어딘가에 변이가 돼요.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네. 그럼 폐가 가래를 뱉어야 되니까 원주형 세포에 분비하는.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면 요 손모가 망가지고 하면서 요거를 가래를 뱉지 못하게. 요것도 폐암이 되기 쉽겠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더 변이된 거. 여성의 질은 네. 편평상피세포. 외부의 자극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그 질 내에 계속 있다. 네. 어떤 염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요 편평상피세포가 원주형을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자궁 내막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경부암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오래되면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 있는 이유가 네. 세포 자체가 변성이 되면은 요게 암이 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오래되면은 암세포는 하루에도 뭐 수천 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그 면역에서 이걸 이겨내면 상관없는데 장내에서 끊임없이 막 가스가 차고 방구 냄새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오래되면은 만성 미세염증을 일으켜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식도염이 오래 놔두면은 식도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을 잡아야 되고 장에 있는 이 만성 부패균을 잡아야지 암에서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